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찾아온 올여름 장마. 특징은 무엇이고 또 폭우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 김진도 YTN 기상재난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주말 그러면 일요일부터 장마가 시작되는 겁니까? 장마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고 장마 있다. 전선이 북상하면서 장마권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렇군요. 위성 영상을 보면 그런 점이 좀 잘 보일 겁니다. 예, 지금 예. 보시면은요, 이게 우리나라 주변의 모습입니다. 네. 보시면 우리나라가 여기에 있고요. 네. 그리고 중국과 일본 쪽으로 해서 길게 전선 형태, 긴 동서로 구름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저게 이게 장마전선이에요? 장마전선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장마전선의 맑은 부분이 또 이렇게 있잖아요. 예. 여기가 고기압입니다. 무더위를 몰고 오는 북태평양 고기압이죠. 이게 슬슬 밀어 올리는 겁니다. 네. 밀어 올려서 이 장마전선의 위치가 제주도 부근까지 올라오는 게 이번 일요일, 그러니까 25일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인 올여름 장마철에 접어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말은 바로 좀 어렵고요. 아까 예, 예. 보시듯이 좀 올라오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네. 일요일 오전쯤에는 제주도가 장마권에 들 것으로 네, 보이고 네. 일요일 오후쯤에는 남해안 정도까지도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후에 보통은 장마전선이 머물러 있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이래야 되는데 네. 올해는 좀 다릅니다. 예. 남해안까지 있던 장마전선이 갑자기 중부지방으로 딱 점프를 해버립니다. 점프업이라는 현상인데 예, 예. 서쪽에서 보시면 가운데 저기압이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 가운데 부분입니다. 그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장마전선이 한꺼번에 그렇게 내륙으로 확 올라와 버리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25일에는 제주도와 남해안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아까 보여드렸던 장마전선이 북상한다면 네. 26일에는 26일쯤에는 그 저기압이 서쪽에서부터 다가오면서 중부지방으로 장마전선이 점프를 합니다. 아. 그리고 26일에서 27일 사이에는 다시 장마전선이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이번에 다시 제주도와 남부지방, 그러니까 제주도부터 시작돼서 점프했다가 다시 내려가는 네. 사흘 동안에 그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도 점프도 하기도 합니까? 저기압이 장마전선이요? 다가오면 예. 장마전선이 먼 남쪽에 있던 걸 끌어올린다고 보통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끌어올리는 형태가 한번 장마전선이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간 상태에서 다시 점프를 하는 형태는 있었는데 예. 이미 제주도에 걸려 있는 형태에서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바로 하루 차이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그렇군요. 동시장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장마전선이 오르내린다 이렇게 많이들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예. 보통은 제주도에 있다가 잠시 내려갔다가 다음에 남부지방으로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중부지방까지 올라오는, 이렇게 차례차례 올라오는 형태를 보였었는데 네. 이번에는 제주도에 머물고 있던 것이 그 다음 날은 중부지방까지 점프를 하고 네. 다시 제주도와 남부지방까지 내려가면서 전국이 거의 하루 차이로 동시에 장마권에 드는 거. 네. 동시 장마가 지난 50년 동안 6차례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굉장히 드문 현상입니다. 이례적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네. 지난해 여름처럼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비가 내리지 않을까 이 부분 걱정하는데 그렇죠. 올여름에는 집중호우 가능성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집중호우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높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현상이 좀 겹치는데 방금 보통은 같은 경우 제주도의 장마 19일쯤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25일입니다. 6일 정도 늦어졌죠. 아. 그거는 아까 구름을 밀어올리던 장마전선을 밀어올리던 북태평양 고기압이 좀 늦게 확장한 건데 예, 예. 그 원인을 엘니뇨의 발달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엘니뇨가 예. 발달하면서 좀 늦게 장마가 시작됐다. 대신 주로 이번에는 중부지방까지 올라왔다 다시 내려가긴 하지만 네. 주로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주로 영향을 많이 줄 것이다. 특히 보시면 이번에 장마 시작 뒤에도 보시면은요, 첫날 제주도와 남해안 지방에 비가 내리고 중부지방에 비가 내린 뒤에 그 마지막 27일 정도쯤 되면 그게 다시 장마전선이 제주도와 남해안까지 내려가거든요. 근데 네. 이때 보시면 위에 있는 저기압에서부터 찬 공기가 내려옵니다. 네. 찬 공기가 내려오고 남쪽에서는 뜨거운 공기가 교차됩니다. 그리고 분홍색으로 표시된 게 뜨거운 공기고요. 네. 파란색으로 위에서부터 표시된 게 차가운 공기입니다. 아. 두 공기가 우리나라 남부지방에서 만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예. 폭우 구름이 발달합니다. 그럼 남부지방에 폭우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폭우 가능성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 이때는 기압계 배치상 남부지방이 적어도 시간당 30mm가 넘는 국지성 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올해 장마도 장마 시작부터
국지성 호우를 동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27일까지만 전망을 해주셔서 그 네.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잠깐 내려갈 겁니다. 아, 잠깐 내려가는데 바로 또 올라옵니다. 아. 그래서 주 후반에는 한 수요일, 목요일 정도 잠깐 괜찮다가 그때는 이제 전국이 다 맑은 겁니다. 그때는 무덥습니다. 아, 무더위가 또 이전까지가 찾아오는군요. 불볕더위였다면 예.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올라가서 뜨겁고 습한 공기를 계속 물어넣기 때문에 습도가 높아지는 불볕더위가 아니라 찜통더위, 무더위가 되는 형태가 그렇군요. 됩니다. 예. 그런데 주 후반에 오는 거는 또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태풍이 발생해서 올라올 수가 있는데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예, 예. 뭐 타이완 부근 쪽에서 소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 태풍이 몰고 왔던 수증기 구름이 만일에 우리나라 주변에 형성될 장마 전선에 공급이 된다면 또 호우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때는 예. 이번보다 더 많은 더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7월부터 본격적으로 휴가철에 접어드는데 네. 이번 장마는 얼마나 길게 갈까요? 보통은 장마가 한 달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장마의 기간은. 그러니까 장마가 최근 들어서는 최근 20년 정도 될 때는 좀 늦게 시작되고요. 예. 네. 그만큼 늦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예. 장마 기간은 한 달 정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오늘이 23일이니까 7월 25일. 그렇죠. 올해부터 25일 시작하니까? 정도쯤에 예. 끝나야 되는 건데 최근 3년 동안 좀 특이한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현상이었습니까? 2021년도에 동시장마가 시작이 됐는데요. 예. 장마 시작된 게 7월 3일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늦게 시작됐죠. 굉장히 늦게 시작이 됐는데 그 시작된 장마가 관측사상 가장 늦게 끝났습니다. 8월 초에 끝났습니다. 길게 예. 간 거고. 그렇죠. 그래서 덥지가 않았던 거죠. 아. 아주 더웠던 때 비가 내렸던 겁니다. 네, 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그 중부지방 쪽으로만 비가 내렸습니다. 예. 근데 굉장히 짧게 끝나버렸습니다. 장마가. 그런 네네. 경우도 있었고요. 예. 지난해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 먼저 장마가 됐고 장마가 끝났다, 무더위가 시작된다라고 했는데 바로 다시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2차 장마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네. 중부지방에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리는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것처럼 최근 들어서 장마기가 굉장히 변화무쌍하다. 네.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형태도 그렇고 내리는 비의 강량도 그렇고 굉장히 변화무쌍한데 올해 같은 경우 기상청이 예측하기로는 주로 남부 제주도 지방에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릴 것이다. 원인은 엘니뇨의 발달이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중부도 그렇고 남부도 그렇고 집중호우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작년 여름에 강남에 워낙 많은 비가 내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워낙 강남 지대가 낮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 그러면? 당장 거대한 시설을 만들어서 그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예, 예. 지난해 일어났던 일이고 1년 만에 그걸 할 수는 없는 네,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지하 건물들, 지하 빌딩들, 지하실이 있는 빌딩 같은 경우 차수막을 설치합니다. 차수막 설치. 예. 예. 차수막을 설치를 하면 비가 유입되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당장의 피해를 줄일 수가 있고요. 예. 또 차수막 설치를 안 된 지역들 같은 경우는 모래 주머니 같은 걸 준비를 해서 네. 충분히 사전에 물이 넘어올 수 있는 것들을 막는 그런 현상, 그런 방법밖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또 예. 사전에 배수 시설도 충분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지금 주택 침수도 많이 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주택 침수가 그때 시간당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면 예. 어느 지역이라도 아무리 배수 시설이 잘 돼 있더라도 큰 피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하지만 네. 사전에 배수 시설을 충분히 점검하고 확충하고 차수막을 설치하거나 모래주머니로 막는다면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낮출 수는 있겠죠. 예. 네. 워낙 변화무쌍해졌기 때문에 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고 지난 10년 동안 있었던 태풍 보니까 7월 한 달에 네. 하나 정도가 하나 평균적으로 정도가 왔죠. 왔더라고요. 네. 올해는 어떨까요? 보통 태풍이 영향을 주는 게 6월은 거의 없고요. 예, 예. 7월부터 태풍이 올라오기 시작해서 8월이 7월보다 조금 더 늘어납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는 9월, 10월 태풍까지 그렇죠. 나타나고 9월, 10월에 있습니다. 태풍이 많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태풍이 시작됐다. 태풍이 이제 우리나라로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7월부터는요. 네. 태풍 대비해야 되겠고요. 8월, 9월로 갈수록 슈퍼 태풍,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태풍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엘니뇨가 발생하는 해에는 태풍이 발생하는 개수는 비슷합니다. 네. 근데 태풍의 강도가 예. 훨씬 강합니다. 그만큼 뜨거운 해수면을 이동을 하면서 발달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부르는 슈퍼태풍, 실제로 기상청의 등급으로 따지자면 초강력 태풍이 우리나라 주변으로 올라올 확률이 그 어느 해보다도 높아졌기 때문에 예. 태풍 정말 대비 잘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전체적으로
해수면의 온도가 높아지는 엘니뇨 현상의 영향이 크다라고 많은 기상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번 장마도 집중호우를 동반할 것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동안은 마른 장마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정말 집중호우를 동반한 그런 장마를 대비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장마가 굉장히 변화무쌍했다라는 말이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예. 제가 그 최근 3년 이전에는 대부분 마른 장마였습니다. 장마 기간엔 비가 안 내렸어요. 비가 별로 안 내렸죠. 별로 안 내렸습니다. 예, 맞아요. 초반에 시작될 때만 조금 내렸고 거의 비가 안 내리고 덥다가 장마가 끝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렇군요. 장마 뒤 집중호우가 어떻게 보면 한반도 기후 현상으로 자리 잡았었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 3년 동안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장마 기간에 제법 비가 많이 왔습니다. 피해가 날 정도로 비가 많이 왔고요. 또 굉장히 길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예. 올해는 거기에 엘니뇨까지 겹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남부 제주도에 집중호우가 내릴 가능성, 확률상으로 높아진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 거고요. 예. 장마 이후에는 역시 내륙을 오르내리면서 집중호우가 젖어지는 게릴라 호우가 또 나타날 가능성 높고요. 네. 게릴라 호우가 어느 정도 지난다고 싶으면 그때는 태풍의 길이 한반도로 열리기 때문에 9월과 10월까지는 초강력 태풍에 대비해야 되는 이런 지금 타임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대기 환경이 워낙 급변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난주에는요. 장마가 제주도에 잠깐 올라갔다가 내려간다. 네네, 기상청이 그렇게 내다봤었거든요. 그런데 한 3, 4일 전에 바뀌었거든요, 예보가. 그러니까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언제 어느 정도로 확장할지가 좀 멀리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죠. 예. 좀 더 가까이 오니까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아 이때는 올라오는구나. 아 이때는 이전까지는 못 올라오고 다시 내려가는 걸로 봤는데 아 이때는 미는구나 해서 네. 이번 예보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기상 상황이 급변하기 때문에 자주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김준도 YTN 기상재난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